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볼 게 많습니다. 뉴스에서 뭐 요래서 올랐다, 요래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긴 봐요. 하지만 피로도도 높아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인하면서 꼭 봐야 되는 발표 및 이벤트들과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표 발표나 이벤트 이런 걸 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은요, 불확실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란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앞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선물이 들었는지 아니면 벌레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이 높으신 분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른다. 그러면 불확실성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나쁠 경우를 대비해서 매수를 잠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리스크 회피라고 해요. 시장이 이렇게 잘 오르다가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벤트 전에 리스크를 회피하는 심리가 강해져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더 높으신 분이 얘기를 할수록 중요도가 올라가죠. 대표적으로는요, 연준이라는 기관의 회장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연방준비기금 FED라고도 불리는 이 기관은요, 미국의 경제 정책을 상당 부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대통령은 연준 의장인 셈이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제 정책을 짜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이야기할수록 중요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스피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뭘 보고 있는지의 여부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트럼프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시장과 별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일 오후 3시에 암호화폐 규제 여부를 발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때부터 내일 오후 3시를 주목을 하게 되고요.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만큼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시장이 뭘 보고 있는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시장이 뭐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 딱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면 주식 코인으로 오게 됩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리고 그 금리의 결정과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FOMC라는 이벤트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도 하는 이 이벤트에서는요,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움직여주는지, 연준 의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장 방향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 말해준 중요 이벤트는 연준 의장 스피치, 그 다음에 시장이 보고 있는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 여부와 경제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요,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지표는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고, 뭐 개인 소비 지출, 소매 판매 지출, 제조업 PMI 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만 일단 이 중에서 몇 개만 중요한 거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물가가 비싸지는 거라서 안 좋고요.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니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으면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물가지수가 높고 낮으면 어떻게 결정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높다고 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낮다고 하죠? 바로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이 2.9%인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3.5%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상치를 상회해줬죠. 이 경우에 시장은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나는 10만큼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00만큼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측이 2.9%인데 실수치가 1.9%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은 망치로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솜방망이로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치와 예측치가 동일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별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예측치와 실제 발표치의 괴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지표는 PPI라는 지표인데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을 하는 지표인데 이것도요, 높게 나오면 물가의 상방 압력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측치가 0.3%인데 실제가 마이너스 0.1%죠. 그러면 이건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높아지면은 실업이 많아졌다,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는 뜻이고, 요게 낮아지면은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실업률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게 나올 때가 좋을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할 때, 즉 실업률이 높다고 할 때, 이거는요 경기 침체라는 뜻도 되지만 경기 침체는 곧 금리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 매수세 유입 기대에 시장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실업률 지표가 높게 나오면요,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지표가 낮게 나오면 좋고, 시장이 금리 인하에 집중하고 있을 땐 이 지표가 높게 나오면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장이 뭘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관련 이벤트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봐야 되는 지표, 이벤트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